자, 프로그래밍 기초 6주차 세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아직 반복문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지는 하죠. 그래서 포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문에서 또는 다른 반복문도 마찬가지인데 중첩된 반복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하나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숙제에서도 while문하고 for문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기억을 되살린다는 차원에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while loop하고 for loop, 보통 loop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loop는 반복이라는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while문, for문이라고 쓰기도 하고 while loop, for lo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while문은 처음에 초기식이 맨 처음에 한번 있어야 되겠고요. i는 0 뭐 이런 식의 값을 우리가 초기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조건식이라고 하면 이 while문을 반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식이 되겠고, 이 문장들을 수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증감식이라고 되어 있는 i 더하기 뭐 이런 수식이 문장 중간에 등장하는 그런 형태로 while loop가 되어 있다면, for문은 이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하나의 세트로 포문 안에 묶어서 중괄호 그 세미콜론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여 포문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while문보다 for문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for문이 훨씬 더 깔끔하게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while 조건, while문이 훨씬 더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이면 while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고 for문이 잘 사용된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for문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쨌든 for와 while은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 그리고 더 사용 빈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는 거의 사용 빈도가 비슷하고요. 판단에 의해서, 어떤 조건의 판단에 의해서 while을 쓰기도 하고 for를 쓰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증감수식의 형태에 있어서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for문을 사용할 때 우리가 끝에는 늘 더하기 뭐 이런 식의 수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초기식은 얼마로 잡았어요? i가 10으로부터 시작하고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i가 0보다 큰 동안 다음을 반복하는 조건식이죠. 그 다음에 i를 하나씩 빼나갑니다. 이건 몇 바퀴 돌게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0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10회 반복하는 것에 대한 예도 for문 뿐만 아니라 while문에서도 빼기 조건 증감 연산 중에 감소 연산자를 이용하여 반복을 10번 반복하는 것, 반복을 횟수를 늘리는 것, 이런 작업들을 했었었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for문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하나씩 빼나가면서 10번 반복하는 그런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요 예제처럼 더하기 2씩 더해 나갑니다. 이 수식은 i는 i 더하기 2라고 하는 수식을 줄여 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건 복합대입 연산자 부분입니다. 자,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2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몇 번 반복합니까? 보십시오. 0일 때 한번, 그 다음 반복하면 몇이 되죠? 2가 되죠. 4, 6, 8 하고요. 그 다음에 10이 될 때 반복을 그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반복이 되겠죠. 2, 4, 6, 8 하니까 요 반복은 총 5번 반복하게 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네, 2씩 증가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는 i는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수식입니다. i는 i 곱하기 2라고 하는 복합대입 연산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씩 곱해 나가는 방식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건 몇 번 반복하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i가 1이고 i가 10이 되기 전까지이니까 처음에 1이었을 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반복하고 난 뒤에 얼마가 되죠? 1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고요. 반복 10보다 작으니까 반복합니다. 그 다음 한 바퀴 돌면 얼마가 됩니까?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요. 반복을 하죠. 4니까 1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니까 2를 곱하니까 8이 됩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예, 16이 됩니다. 8 곱하기 2 하니까요. 자, 여기선 10이
넘치니까 16부터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총 2, 4, 1, 2, 4, 8 해서 4번 반복하게 되는 예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뒤에 있는 증감연산자가 꼭 더하기 더하기 빼기 빼기 또는 더하기라고 하는 빼기라고 하는 증감과 관련된 수식뿐만 아니라 곱하기라고 하는 수식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 이런 수식이요. i 곱하기 i 더하기 2, 뭐 우리가 수식으로 따지면 i의 2승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값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의 어떤 수식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만든 예제이지, 실제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거해서 뒤에 있는 증감연산자의 수식을 어떤 것이라도 넣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런 증감연산자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얘가 아무리 증가돼도 증가되지 않거나 내지는 감소해도 감소하지 않아서 이 조건 수식이 영원히 만족되는 그런 순간까지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계속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이 되게 될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바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어떤 수식이라도 넣을 수는 있지만 이 조건식에 맞게 넣을 수 있어야 하겠다. 조건에 맞게 넣을 수 있어야 하겠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포문에서 다양한 증감수식의 형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포문을 사용할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수식은 문법은 괄호가 들어가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세 군데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이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에 모두 빈 칸으로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상태로 포문을 만든 경우들을 예를 지금 하나 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세미콜론 2개만 남았는데 이 세미콜론은 생략하면 오류가 납니다.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 세미콜론을 생략하실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초기값도 없고 종료 조건도 없고 증감연산자도 없습니다. 없으면 이 포문은 반복을 하겠습니까? 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늘 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복하는데요. 반복하면서 뭘 찍습니까? 헬로 월드를 찍는데 몇 번 찍습니까? 예, 무한히 찍습니다. 우리가 이런 무한히 반복하는 식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주 종종 프로그래밍 기법에서는 이 무한히 반복하는 식을 명령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발견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 때 이렇게 포문을 쓸 때 그냥 세미콜론 2개만 남겨둔 형태로 포문을 사용하면 이것은 무한히 반복하는 무한 반복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판단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요 세미콜론조차도 생략할 수는 없다. 세미콜론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요것이고요. 무한 반복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가면 무한 반복이 왜 필요한지 이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포문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 초반에 있는 초기 조건값, 그 다음에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증감 조건, 이렇게 세 군데로 포문은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기 조건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왜? i 값이 그 전에 0으로 또는 1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포문을 시작했다면 이렇게 비어 있는 것도 무방합니다. 물론 보기는 안 좋죠. 이렇게 무방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포문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위에 i는 0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으니까 이거 안 쓰겠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약간 허전한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비워놓는 것은 별로 좋은 기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무한 반복문에서 아무것도 안 쓰는 것이 가능했던 만큼 앞에 이 부분을 비워놔도 상관없겠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건 뭐냐면, 자, 세미콜론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분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값이 있는데 그게 i는 0, k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i 값도 초기화시키고 k 값도 초기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헬로 월드를 찍는 예제이기 때문에 i 값도 k 값도
특히 K값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하는 바가 없지 않습니까? I값은 포문을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였다면 K값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예제를 위한 예제입니다. 자, 이렇게 I도 0, K도 0으로 초기화시킬 수 있는, 연속해서 초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럴 경우라면 이렇게 컴마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값을 동시에 초기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예제고요. 세 번째는 요 앞에 콤마로 연결된다면 그 앞에 수식이 무엇이 와도, 그 어떤 명령이 와도 상관없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드릴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중첩된 반복문에 대한 설명인데요. 중첩 반복문은 반복문 안에 또 다른 반복문이 존재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큰 대관람차 같은 어떤 형태의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안에 그림을 보지 마시고 바깥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큰 동그라미는 몇 번 반복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0부터 시작해서 1, 2 해서 6까지 총 7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는 과정에 각각의 한 번의 반복에 있어서는 중간에 또 다른 쳇바퀴를 도는데요. 또 다른 쳇바퀴는 몇 번 도느냐면 J는 0, J는 1, J는 2 해서 총 3바퀴를 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7바퀴에 각각 한 바퀴씩 돌 때마다 3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된다면 총 이 작은 사람은 몇 번 돌겠습니까? 7번에 3번씩 도니까 총 21번을 돌게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네, 전체 7번을 도는 와중에 그 가운데서 3바퀴씩 더 돌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오른쪽처럼 표현합니다. 자, 포문이 있고요. 포문은 i는 0부터 i가 7이 되기 전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7번을 반복하는 포문입니다. 자, 포문 안에 어떤 명령어들은 지금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 안에 이렇게 또 포문이 하나 더 들어있는 게 보여요. 자, 이 포문이 밖에 빠져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포문 안에 포문이 또 들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가운데 있는 포문은 몇 바퀴 도는 건지 보세요. J는 0부터 J가 3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켜라 라고 하니까 요 반복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3번 반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 바깥에 있는 포문은 몇 바퀴 돈다고요? 0부터 7이 되기 전까지 도니까 이건 총 7번 돌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거는 바깥에 있는 포문에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몇 바퀴 돌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값은 i가 아니라 j라고 되어 있는 값으로 변수 이름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안에서는 j라는 값으로 그 값을 변경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바퀴 돌기 위한 변수로서는 j를 썼고, 바깥에 큰 바퀴를 돌고 있는 변수로서는 i 변수를 사용해서 총 중첩된 반복문이 엉키지 않도록 그렇게 두 개의 변수를 분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는 중첩 포문을 이용하여 별 기호로 사각형 모양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봐라 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반복문이 하나 돌고 있습니다. 자, 안에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 요건 박스 형태로 그냥 묻어 두겠습니다. 잠깐,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하면 그냥 A라고 하는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을 보시면 이 포문은 뭘 수행합니까? 이제 A라고 하는 영역을 몇 번 수행한다? 5번 수행한다 이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영역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자, 이건 그냥 하나의 명령어라고, A라는 명령어라고 지금 가정하겠습니다. 자, 5번 반복하면서 뭐 하는지 A라는 영역을 그제서야 분석해 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문을 돌면서 몇 번 돕니까? X는 0부터 X가 10이 되기 전까지 X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별 출력하라 라고 얘기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별이 몇 번 출력하라는 얘기입니까? 별은 10번 반복해서 10번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10번을 둘, 셋, 넷 하면서 10번을 출력하게 될 겁니다. 10번 다 출력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예, 줄바꿈을 하래요. 그 줄바꿈을 합니다. 자, 요게 한 세트예요. 요 한 세트가 돌 때, 즉 전체적으로 5바퀴를 돌 때
첫 번째 세트를 완성하면 요 그림이 되겠고, 두 번째 세트를 완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y 값이 하나 더 증가돼서 가운데 있는 a라고 불렀던 우리가 요 영역을 다시 실행시킨다면 그 a라고 하는 영역에서 담당하게 되는 명령어의 세트는 방금 봤던 대로 별을 10개 찍고 줄바꿈을 하는 명령어로 진행되는 그런 명령이 수행될 것입니다. 얘가 몇 번 반복한다고요? 얘가 총 5번 반복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 5번 반복하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별 모양 10개가 몇 번 출력한다? 5번 출력하는 그런 예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연을 배우다 보면 아주 빈번히 나오는 예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뭐 처음에 배웠던 헬로 월드를 화면에 출력하라, 이런 예제도 아주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고요. 뭐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를 출력하라, 뭐 그리고 뭐 자신의 이름을 10번 출력하도록 하라, 뭐 이런 식의 예제가 아마 뭐 지금 시언어 책들이 지금 교재로 선정되어 있는 책 이외에도 뭐 굉장히 수십 종, 수백 종의 책들이 있을 텐데, 그 책들을 열어보면 아마 이 지금 말씀드렸던 예제는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제도, 구구단을 출력하는 예제도 매우 빈번히 출력하는 등장하는 예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단 출력한 것이 있고요. 2단부터 시작해서 몇 번 9단까지 출력하는 그 9구단의 그 출력 예제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요 하나의 단위 한 세트라고 가정해 보죠. 한 세트를 몇 번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한 세트를 2부터 시작해서 2, 3, 4, 3, 4, 5, 6, 7, 8 8번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반복 잘 보십시오. 한 세트를 출력하기 위한 8번의 반복 세트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트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9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하나의 세트는 9개의 구성 요소로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끊어보자면 9개라는 뜻이죠. 이렇게 9개의 세트가 있고, 그 9개의 세트를 출력하는 일을 8번 반복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구단의 예제의 핵심이 되겠는데, 방금 전에 우리 봤었던 그 별을 이용하여 사각형을 출력하는 예제처럼 어떤 반복, 중첩된 반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프로그램 됐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예제 결과를 한번 보죠. 구구단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포문이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이 포문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A라고 하는 세트라고, 제가 이름을 그냥 A라고 붙이겠습니다. A라는 세트라고 이 부분을 블랙박스로 간주해 보겠습니다. A라는 세트라고 지금부터 이름 부르죠. 자, A라는 세트를 몇 번 반복하는지 한번 보세요. 단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2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초기 조건으로 보통은 0이나 1로 시작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봐왔는데요. 대다수가 포문은 2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 다음 단이 10이 되기 전까지 단 하나씩 증가시켜라 라고 하니까 몇 번 반복합니까? 뭐 2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9까지 해서 총 8번 반복하게 되겠죠. 그죠? 2, 3, 4, 5, 6, 7, 8, 9 8번 반복하게 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8번 반복하죠. 자, 반복하면서 A라는 세트를 8번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A라는 세트를 지금 분석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세트에서 하는 일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A라는 세트에서는 지금 현재 몇 번 도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반복문이죠. printf는 반복문 밖에 있는 겁니다. 자, 포문에서 1부터 10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합니까? 얘는 9번 반복합니다. 왜? 1부터 10이 되기 전까지니까 9까지니까요. 0부터가 아닙니다. 1부터 9까지니까 9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9번 반복하면서 뭐 했느냐 하면 printf로 뭔가 출력하는데요. 처음에 %d가 몇 개 있느냐? 하나, 둘, 셋 있습니다. 이 ed, 요것도 이자는 잠깐 무시, 그냥 %d라고 보세요. 자, 첫 번째 %d는 단을 출력하고요. 두 번째는 x가 출력이 되고, 세 번째는 단 곱하기 x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단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단은 맨 처음에
밖에 포문에서 들어올 때 단위 2로 시작했으니까 2단위였을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그 다음에 x는 얼마죠? 1. 그러니까 2 곱하기 2를 계산하여 그 값을 출력하는 최초의 2 곱하기 1은 2라고 출력하는 문장이 하나가 첫 번째 세트의 첫 번째 값을 출력하는 그 명령이 처리가 된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요걸 A 세트에 들어있는 요 반복문 10번 반복을 말없이 진행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x가 얼마가 됩니까? 단은 여전히 2고요. 그죠? 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x는 얼마가 되죠? x는 2가 되고, 그 다음 단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2 해서 2 곱하기 2는 4라고 하는 명령을 출력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반복이 되겠습니다. 이 반복문이요. 이걸 몇 번 반복한다? 쭉 진행해서 2 곱하기 9는 18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말까지 출력을 하는 것까지가 여기 9번 반복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줄바꿈이라고 하니까 엔터를 친 것까지 해서 요 세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세트가 완성이 되고, 그 뒤에 요 반복문 A라고 하는 반복문이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반복문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반복이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2가 아니고 하나 증가된 상태인 단위 3이 되면서 다시 포문이 1부터 x가 1부터 10까지 돌아가는 두 번째 반복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요? 9단까지 총 8번을 반복하면서 8개의 세트를 출력하고 있는 예제가 되겠다.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중첩된 반복문의 예제였습니다.